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하다 보면 소상공인이 생각보다 많잖아요. 근데 소상공인도 그 진흥공단 자금 이용할 수 있고, 그 요거는 이제 투트랙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도 이제 네거티브적인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뭐 그러니까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거 보면 작은 것들 많아요. 무슨 그 몇백만 원 지원하는 것도 있고, 뭐 자금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, 그 다음에 그 진흥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본격적인 개발 자금이나 이런 거 받을 수 있고, 그러니까 이걸 둘 다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그 소상공인 규정하는데 상시 근로자 제외 규정이 있어요. 상시 근로자에 포함 안 시킨다. 그게 뭐냐면은 기업 부설 연구소 직원. 그러니까 우리 회사 직원이 뭐 8명의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회사인데, 근데 연구소 직원은 연구소의 직원이 5명이다. 그러면 실제 직원은 3사람만 간주하는 거니까 상시 근로자 기준으로는 소상공인, 그 다음에 그 진흥공단에서 규정할 때는 뭐냐면 또 소상공인 지원 안 한다고 해가지고 뭐냐면 그 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업체인데 첨단 그 우선 중점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5명 이상이 안 되면 지원 안 해주거든요. 근데 여기 또 거기 가서는 그 연구소 직원 다 포함시켜서 카운트 할 수도 있고, 그러니까 내 유리한 대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이런 규정 알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, 그래서 이 상시 근로자에 제외되는 사람이 임원, 등기이사. 그러니까 그 뭐 여기 창업자하고 같이 뭐 해서 등기이사로 올라간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그 상시 근로자 규정에 제외되니까 이 사람들 다 포함시켜서 할 수 있고, 그다음에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이제 포함 안 되니까 뭐 그 파트타임으로 쓰고 하는 것도 해당이 되고, 그래서 일단은 요거 하려고 그러면 항상 이제 규정 살펴보면서, 그러니까 찾아보면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. 그래서 소상공인 이제 가능한 중지공 자금 대표적인 건 뭐냐면 제조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지원해줘요.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정책 자금은 뭐 고용 창출 이런 목적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일단은 제조업인 경우에는 그 1인 사업자인 제조업도 다 지원해줘요. 그 지원 대상이 되니까, 그러니까 제조업은 뭐 인원수에 상관없이. 근데 그 이제 소상공인에 또 해당이 되잖아요. 소상공인에 해당하니까 소진공에서 하는 그 각종 프로그램에 혜택도 받을 수 있고.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제 그 중진공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게 이제 초격차 신산업 분야 해가지고 지정해 놨어요. 뭐 80 몇 개, 200 몇 개 이렇게 지정돼 있거든요. 그거 딱 그 공고상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소상공인도 지원해줘. 그러니까 직원이 5명이 미만이에요.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면 직원 수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는데, 뭐 여기에 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진흥공단에서 지원 받지 못할 수가 있죠. 근데 일단 여기에 해당되면은 인원수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고, 그 다음에 청년 창업하는 경우에 지원해주고, 그 다음에 소상공인도, 그러니까 무슨 그 뭐 건어물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도 이거 뭐 일본에 수출하고 어디에 수출한다 이런 게 있다, 그리고 수출에 대한 어떤 증빙할 수 있으면은 지원해주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길이 다양하게 열려 있으니까 해보실 수 있어요.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기술력은 있는데 그 매출이 없어서 그 하는 경우에 어떤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. 근데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드릴게요. 중진공은 그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그 받을 수 있는 게 한계에 있어요. 왜냐하면 창업자금 같은 경우에는 매출 기준을 보진 않아요. 그러니까 그 10년까지, 그러니까 그 신산업 분야 같은 경우에 10년까지는 그 매출 기준을 보질 않지만 몇 년 지나면 또 매출 따지는 부분이 있어요. 그러니까 초창기 몇 년간은 그 매출이 없어도 받을 수 있고, 하지만 이제 그거 말고 뭐냐면 중진공 말고 다른 게 뭐냐면 무슨 각종 패키지나 뭐 딥스나 이런 사업을 해서 그 스타트업이
이라는 그 사이트 있어요. 거기 보시면 그 계속 뜨는데 거기 보면 이제 거기서 지원해 주는 거 있죠. 자기 부담금 몇 프로. 그러니까 초기에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예비 창업 패키지는 100%인데 창업 패키지부터는 자기 부담금이 이제 조금씩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거 부담하면서.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잖아요. 사업이기 때문에 그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매출액이 없다는, 그 다음에 여기 신산업 분야 이제 아까 설명드렸는데 지금 여기 이제 길어서 빼놨는데 신산업 분야에 그 해당되는지 판정하는 기준이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순수하게 유통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제외되거든요. 그 신산업 분야에 인정 안 해주고 그 자기가 직접 그 뭐 어쨌든 일부 관여돼서 만들어진다든가 이런 것 쪽으로 했을 때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. 그다음에 중진공 이제 정책자금 받는 과정 중에 실제로 제일 많이 이제 그 에러를 겪는 게 뭐냐면 정책 우선도 평가에서 탈락하는 거거든요. 이게 이제 일종의 예비 심사 형태로 돼 있는데 왜 탈락하는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이게 예전에는 절대평가였다가 이제 상대평가로 바뀌었어요. 그러니까 직전에 절대평가였다가 이거 직전이니까 이게 바뀐 지 한 3년, 4년 정도 돼요. 그러니까,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이제 이걸 알다 보니까, 뭐냐면 처음에는 그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. 근데 한 해, 두 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컨설팅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뭐냐면, 여기서 요구하는 정책 우선도에 요구하는 요건들 충족해야 된다고 해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인증들. 그러니까 벤처기업, 이노비즈, 메인비즈, 뭐 이런 인증들을 전부 확보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뭐 연구소 필요 없는 회사도 연구소 다 등록하고 뭐 이런 식의 현상을 해서 뭐냐면 사실 무한 스펙 경쟁으로 벌어졌어요.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컨설팅 하는 분들은 해피하죠. 왜냐면 일거리 많아졌으니까. 그 심지어 가보면 이 뭐 벤처 인증 받는데 그전에는 시간 그 법정 기한 전에 다 해결됐는데 대부분 요즘은 그냥 딱딱 법정 기한까지 가잖아요.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진흥공단에서 일하기 편해진 게 뭐냐면은, 여기서 걸러버리니까 뭐냐면 자기네 일도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. 그전에는 뭐 동시에 접속해가지고 하루에 박 터져가지고 어떤 경우에 뭐 접수 시간 딱 해놨는데 몇 분 만에 꽉 찼는데 그거 한 달 내내 소화 못 해가지고 밤새 맨날 야근하고 뭐 난리 치던 게 있으니까 여기 뭐냐면 딱 수요 조절해가지고 오늘 뭐 서울 강남 지부에서 이번 달에 100개 업체 가겠다. 그럼 100개까지만 딱 끊어버리면 되니까. 그러니까 이거에 걸려가지고, 괜찮은 회사인데도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, 뭐 이런 식이 발생했어요.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이제 그러니까 이게, 근데 제가 이제 2026년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. 이게 여태까지 했던 거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. 뭐냐면, 지금 이런 걸 갖다가 문제를 삼아가지고 뭐 개선해가지고 좀 바뀔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이 평가 항목 자체가 이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평가 항목에 들어와 있던 것들이 일부 좀 변경될 수는 있어요. 근데 일단은 그 올해 있었던 것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요걸 알고 있으면은 근데 바뀐다 그래서 뭐 완전히 뒤집어지진 않을 거니까 좀 바뀐 거에서 대응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과거에는 요건 충족하면 됐고, 그 다음에 고득점. 예전에는 뭐였냐면 그전에는 이거 전에는 뭐냐면 본심사에 가점으로 들어갔었어요. 뭐 벤처기업이 있고 뭐 있고 그러면 그 가점이 예전에 뭐 100점 만점이라면 가점 항목이 20점 해가지고 쭉 해서 그걸 받는 경우가 있었거든요. 근데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게 생각보다 부실한 업체가 이제 자금을 받는 경우도 나오다 보니까 그 스펙만 가지고. 그래서 절대 요건을 갖다가 지금 이제 상대평가, 고득점 순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좀 어려움 겪고 있죠. 근데 이제 제일 어려움 겪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기존의 제조업체들이에요. 전통적인 제조업체들. 그러니까 대부분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들은 그 뭐 기술 인증 받고 그다음에 뭐 특허 출원하고 해서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정책 우선도 평가에 투자 유치도 반영이 되거든요.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높고 기존에 오랫동안 그 제조하던 경우에는 이제 못 받는 경우가 생기고 그렇죠. 그래서 대부분 이제 좀 규모가 있는 중소제조업체들 몇 년 전엔 받았는데 갑자기 요번에 이제 뭐 시설 좀 도입하고 하려고 해서 받으려고 그랬더니 안 되더라고 해서 애로사항
업체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. 그래서 그 회사들 가서 얘기해 보면은, 야, 그거 뭐 필요하냐고 하는데, 그러니까 무슨 뭐, 이노비즈 뭐, 벤처 인증 왜 필요한지도 잘 이해도 못하고, 왜냐면 여태까지 자기들 영업하는데 뭐 매출액이 50억, 60억 해도 그거 없어서 물건 잘 팔았는데, 그거 왜 필요하냐. 그러니까 자금 때문에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참 좀 기분 나빠하죠. 근데 일단 현실이래요. 그래서,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뭐 R&D 연구소 같은 경우에 이제 예전에 많이들 했었어요. 했다가 문제 한 번도 겪었죠. 뭐냐면 그 실제로 뭐 연구개발 노트 안 쓰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국세청에서 그 세금 그 깎아준 거 도로 토해내게 만들고 하니까 한 번들 되었고.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연구소 하는 거에도 함부로도 못하고.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최신 트렌드가 이제 ESG를 해가지고 뭐 임팩트 펀드라는 게 해가지고 거기다 투자도 해주고 그러는데 ESG가 말은 좋은데 실제로 ESG 한다는 회사 치고 제대로 운영하는 회사는 거의 없었어요. 그러니까 대부분이 기존 사업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근데 좀 잘하는 회사들은 이런 생각을 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뭐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조금 안 좋은 회사들이 이제 돌파구로 ESG를 찾는데 그러니까 잘하는 회사들이 ESG로 좀 그 방향을 좀 선회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ESG 관련돼 가지고 제가 이제 최근에 녹색 인증 한번 하려고 자세히 보다 보니까 그 많은 제조업이나 정보통신업 이쪽이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. 근데 그거를 굳이 그 효용성을 몰라 가지고 신청을 안 하고 그러니까 활용을 안 하고 있죠. 그러니까 그 녹색 인증 받으면 별도로 그 배정받을 수 있는 자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까지 뭐 개념이었어요. 뭐 중계기 만드는 회사가 전기 한 뭐 10% 정도 줄일 수 있게 회로 설계하면 그것도 녹색 인증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녹색 인증 생각하면 다른 쪽으로 해석했잖아요. 순수하게 무슨 뭐 보일러나 뭐 이런 쪽으로. 근데 그런 쪽도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따져보면.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한번 자세히 보고서 준비할 필요는 있어요. 그 이제 뭐 이거 정보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정책 우선도 이제 왜 하냐 했을 때는 뭐냐면 그 어떤 그 산업 트렌드나 이런 거 맞춰가지고 기업도 좀 체질 개선하고 그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니까 뭐 굳이 뭐 이렇게 자금 때문에 아니더라도 저런 거 해놓으면은 그 항목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떤 권장 사항이거든요. 정부에서 그 기업들한테 이런 거 해놓으면 좋습니다. 해가지고 해놓은 거니까 그 크게 부담이 안 된다 그러면은 자금 문제 해결할 때도 필요하고 나중에 이제 어떤 그 세상이 변화가는 거에 쫓아가려고 그러면 이런 준비도 필요하다는 말씀드릴게요. 그래서 여기가 9개 분야에 55개 항목으로 돼 있어요. 그러니까 2025년까지. 그러니까 이제 항목이 조정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보면 그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가정 친화 인증 기업 뭐 하면은 뭐 배정해주고 이런 게 있어요. 근데 이런 거 받은 회사는 내가 거의 보질 못했는데 어쨌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. 특허 뭐 이제 벤처 인증, 이노비즈 여기 이제 기술혁신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다 보면 다 여기에다 몰빵하더라고 인증을.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100점 만점으로 돼 있어요. 100점 만점으로 돼 있고 물론 이거 여기하고 여기가 배점이 제일 높아요. 근데 그 배점 기준을 넘어가면 그 이상은 인정을 안 해주거든.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이제 경영 관련 분야에 메인 비즈는 경영 쪽이니까 별도로 이거는 했을 때 효용 가치가 100% 살아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뭐 영업이익률이 동종업계 2배 이상 이런 업체 별로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이 해당되는 거다 보니까 그 여기 이제 뭐 자세히 구분하는데 여기 이제 제가 만든 책에는 여기 수출되고 다 끼워놔 버렸어요. 그냥 너무 복잡하게 한 게 뭐해서. 그래서 일단은 너무 한 군데 몰빵하면 안 되고,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이제 고용 분야, 기술 분야 여기 위에 3개 정도인데, 그러니까 뭐 인증을 계속 여기껏 관련된 거 받아봐야 나중에는 카운트가 안 된다. 그다음에 뭐 자금 신청 이제 1월 달에 자금 신청 착 접수되면은 그때서야 막 문의하고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. 근데 그때부터 하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, 사실은. 왜냐면 한번 이제 쭉 현재 어떤 걸 갖고 있는지 기업 인증 확인해 보고 하다 보면 그 뭐
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고. 근데 이제 맨날 보다 보니까 이거 여기 중에 이제 이 정책 우선 항목 중에 그냥 뚝딱 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몇 개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거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하고,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거 받고, 그러니까 뭐 이게 할 수 있는 거 하면서, 그러니까 일단은 사실은 자금 받는 게 목표네. 자금 받아서 회사 잘 돌아가게 하고 해서 그 다음에 계속 유지하는 게 목적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에 충실하게, 그러니까 뭐 정책 목적이 어쨌든 이런 건 둘째치고 일단은 이런 그 정책 우선도 평가에서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받아내는 게 최선이다. 그래서 이제 뭐든지 한번 그냥 알려드릴게요. 이거 그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내일채용공제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전에 청년채용공제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중단됐고 내일채용공제만 운영하는데 요런 경우에 이제 고민들해요. 그 기업체 사장님들이 그 돈이 들어가니까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넣어야 되잖아요. 근데 여기에 이제 그 하나에 있는 게 뭐냐면 카운트 하는데 핵심 인력 중에 한 사람 정도만 한 명만 되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정책 우선도 평가가 정성적으로 판단을 못 해요. 그냥 정량적으로 요게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끝나거든요.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한 명만 들어가면 한 거예요.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연락 오지. 뭐 나중에 자금 줄 때 그럼 다른 사람 언제 할 거냐. 그럼 그 계획서 열심히 내면 되고 그다음에 그 계획서대로 안 했다 그래서 뭐 그 지원해줬던 돈을 회수할 것도 아니니까. 그래서 근데 이제 요령은 뭐냐면 이게 이제 정책자금 접수 전날까지 전산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한 길게 걸리면 일주일, 빠르면 이틀 안에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전산 접수가 반영이 안 되면 의미가 없죠. 그러니까 전산에 이건 자동으로 그러니까 정책 우선도 평가 신청하고 나면 이게 자동으로 끌고 와서 카운트 되거든요. 그러니까 전산에 반영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고 4만 개면은 그 자금 신청하는 업체들 대부분 벤처기업 달고 들어오니까 변별력 없으니까 빼버렸어요. 그러니까 요런 거는 활용하면 좋은 게 뭐냐면 뿌리기술 지원센터에서 별도로 또 그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따로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 뭐 자동화, 그러니까 뭐 해주는데 9,600만 원까지 지원해주더라고요. 그러니까 원래 이게 12월 달에 공고가 나오는데 지금 뭐 좀 늦어지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받아보면 실제로 막 5월 달에 재공고 나왔거든요. 올해 같은 경우에. 작년 12월에 공고 나와서 1월 달에 모집했는데 미달돼가지고 올 5월 달에 다시 재공고 나와가지고 했어요.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 예산이 어떻게 뭐 잘못 소진 안 됐으면 또 뭐 아예 없어질 수도 있는데 쉽게 없어지진 않을 텐데 의외로 생각보다 혜택도 큰데 지원하는 업체도 없고. 그러니까 이런 거 그다음에 이거 해주고 났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 거래처에서 요번에 이제 공장을 살려고 은행에 상담하다 보니까 이제 남농공단에 공장 한 60억 정도 나와서 이제 대출 상담하니까 60억까지 대출을 해주는데 금리 2.5% 주겠다 그러더라고. 근데 2.5%가 됐던 이유가 은행에서 그 뿌리기술 전문 기업이어가지고 그런 혜택을 받은 거예요. 그래서 뭐 저희가 한다 그러면 이제 부족한 부분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걸 수도 있지만 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게 하다 보면은 관심 갖고 어느 회사나 4개 내지 5개 정도는 추가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그게 야 이런 것까지 해야 돼 하는 수도 있는데 낯간지러운 수도 있어요. 뭐 별로 회사에 도움도 안 되는 건데 인증받으려고 해놓고 뭐 하지만 이게 점수 차이로 결정이 나잖아요. 뭐 1점 차이로 나는데 뭐 남들 하는 거 일단 기본으로 하고 더 해야지 되는 상황으로 갈 것 같아요. 내가 볼 때. 요거 외에도 한 4-5가지 더 있어요.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거 관심 갖고 그냥 어떻게 보면 야 이런 거 진짜 뭐 낯가런지런 짓이다 할 수 있을지어도 받아놓으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끔 그런 항목들이 있어요. 계획으로 내는 것들이 있어요. 계획. 수출 계획, 무슨 계획. 근데 이것도 계획은 나중에 이제 그 서류 업로드 시켜야 되는데 서류를 좀 만들어야 돼요. 그냥, 나 할게.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
육하원 측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좀 나오는 계약서, 그 다음에 상대방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. 그래서 이런 거 준비해 주면은 그게 통과되거든요.